세 번째 기업은 삼보산업입니다. 삼보산업은 1974년 설립돼서 199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알루미늄 합금괴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입니다. 알루미늄 합금괴 사업은 알루미늄 수거 후에 재용해를 통해서 합금 제품으로 생산하며 자동차 부품 소재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 전자 및 철강 업계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삼보오토 주식회사와 방송 프로그램 판매 등 방송 채널 사업을 영위하는 시맥스 커뮤니케이션즈를 주요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3,560억 원, 영업이익 153억 원, 당기순이익 5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3.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판매 단가 개선, 전사적 원가 절감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삼보산업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삼보산업 벌금 등의 부과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하단 실적의 증감 비율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 공시였습니다. 삼보산업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30% 이상 변동.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어떤 증가폭이 30% 이상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의무 공시입니다. 회사는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 3,560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8.7%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15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552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73.4%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판매 단가가 개선됐고 전사적인 원가 절감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좀 밝혔고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는 전개 전환사채 관련 파생평가 손실 반영이 있었으나 단기의 전액 전환 청구에 의해서 영업에 손익이 미반영됐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파생금융부채가 뭐였죠? 제가 말씀드렸던 확정되지 않은 회사의 현금 유출이 없는 가상의 손실이다. 네. 즉 회사가 1,0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주가가 2,000원 갔어요. 평가 시점에. 그래서 단순하게 좀 말씀드리면 주당 1,000원에 파생평가 손실을 장부상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환하면 없어질 돈이죠. 그렇죠. 상환하거나 전환하게 되면 없어질 돈인데 이게 단순한 이 파생 거래에 따른 어떤 평가 손실 부분으로 좀 반영되는. 자, 이거는 저는 아직도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투자자의 혼선이 좀 커요.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논의 좀 하더라도 회사는 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해서 파생평가 손실을 좀 반영했는데 이게 전액 전환 청구가 좀 됨에 따라서 손실 부분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서 순익 전환이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벌금 등의 부과 공시가 있었는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금 등의 부과 제목만 보면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종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입니다. 자기자본 399억 원의 6.8%에 해당되는 27억의 과징금이 좀 부과되는데 부과 기관은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부과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등의 세계사 발주 알루미늄 합금 제품 구매 입찰 관련해서 8개 사업자의 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을 좀 부과한다. 향후 대책입니다. 현금 유동성 여건 등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납부를 할 예정이다. 납부 이후 추징 항목에 대해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령 및 절차에 따라서 좀 대응할 예정이다. 회사의 자금 사정을 좀 고려해서 가능한 빠르게 과징금을 좀 납부를 할 건데 납부 이후에 추징 항목에 대한 어떤 검토, 법률적인 어떤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령 절차에 따라서 좀 조치하겠다. 즉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면 이 소송 등을 뭐 제기해서 과징 금액을 좀 반환받든 줄여보겠다 이렇게 좀 해석되는 공시인데 투자 판단 관련 참고 사항입니다. 부과 금액은요 납입고지서상의 과징금 금액이고 추후 내용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 재공시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본은 2020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다. 그리고 상기
확인 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삼부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억 4,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사실 이 금액이 좀 작으면 작고 크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 관점에서는 좀 문제가 없을까요? 네, 지금 재무유동성 관점에서는 아직 이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가 좀 제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3분기의 재무 상태를 좀 잠깐 볼게요. 회사는 3분기 9월 30일 기준의 현금성 자산이 지금 165억 원 정도가 있죠. 지금 이 회사에 보유한 자금을 좀 토대로 봤을 때는 충분히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해도 사실상 유동성의 어떤 훼손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좀 추정이 좀 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일시 납부가 되던 분할 납부를 통해서 뭐 조기에 좀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벌금 납부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 실적과 흐름은 좀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세를 기록했는데 이게 좀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더 이슈가 될 수도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률을 좀 우리가 좀 판단해 보면 네, 삼보산업이 사실상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 상승했던 어떤 가격 지표 수혜, 즉 회사의 어떤 종목 수혜는 사실상 크게 반영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최근 공시 메이트에서 좀 다뤄드렸던 삼목 S폼의 경우가 좀 있었죠. 그렇죠. 삼목 S폼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폼을 주력 사업으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사실상 이 건설 부자재, 건자재의 어떤 품귀 현상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기대감까지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삼목 S폼의 경우에는 주가 시세가 좀 괜찮았는데 오히려 삼부산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폭이 좀 그리 뭐 크다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저점 대비 한 2월 기점을 좀 본다면 지금 1,500원 기점에서 최근에 1,800원 정도 좀 상승했던 구간이 그렇게 크게 올랐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삼부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혜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되지 못하는가가 좀 매우 궁금한 어떤 형국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당연히 이 회사가 좋아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가져가는데 제가 항상 역으로 좀 따져 물었던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네. 이 회사는 알루미늄 합금계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원재료는 뭐죠? 알루미늄. 알루미늄이죠. 그렇죠. 그런데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간다면 생산 원가가 당연히 올라가죠. 네. 그럼 판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의 어떤 특정한 수혜 여부라고 볼 수 있을까? 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 부분의 어떤 개편 부분이 가공 이후에 품귀 현상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사업 부분이냐, 독점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 부분이냐, 또는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사업 부분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기대 수혜 효과가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삼보 산업의 경우에는요, 지금 알루미늄 합금기에 관련된 부분이 매출 포지션 잠깐 보면 분기 보고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사의 주요 제품 서비스 보면 알루미늄 합금계 부분이 95.6%인데 이거는 이 지배회사 부분을 차감한 겁니다. 전체적인 이 회사의 자동차 부품 사업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TV 관련된 사업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인 어떤 회사의 매출 수주상을 좀 보면 알루미늄 합금계 부분에 대한 합계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원재료에 대한 어떤 매입 시세에 대한 비교 부분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수출 부분이 있지만 원재료 부분에 대한 이 판매 수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재료 매입액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버진, AI 스크랩 이건데 AI 스크랩은 이게 알루미늄 이 비철이라고 보면 돼요. 고물. 알루미늄 캔을 매입해서 합금계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부품화 또는 사업화를 하는 회사인데 네. 자, 전체로 보면 알루미늄 스크랩 부분에 대한 원재료 매출 비용이 한 66.8%. 그렇다면은 매입 시세도 조금 더 올라간다면 판가도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지만 이게 주력적으로 보는 어떤 시장 점유율 관점에서는 덜 반영되는 어떤 흐름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대표님, 그럼 전반적인 이런 알루미늄 업황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 삼보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지난해 13년 만에 최고치로 알루미늄 가격이 좀 상승했다. 그렇죠. 영국 금속거래소에서 사상 최고치의 어떤 이 비철 금속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니켈 품귀 현상 그리고 뭐 맞아요. 알루미늄, 예. 고철, 비철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원유 가격 그리고 원유에 파생되는 원유 부산물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업종에 들어가는 생산원가의 어떤 지대한 영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인식 기준에서 수익성을 가져갈 것인가가 좀 관건이죠. 그런데 이 회사는 알루미늄의 원초적인 어떤 원석을 가져가서 가공해서 처리하는 회사가 아니라 알루미늄 이 재활용을 통해서 이걸 녹여가지고 재용해해서 그렇죠. 합금계를 만들고요. 이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 또는 원재료 시장에 좀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상의 어떤 마진율 관점에 그렇게 크게 받지 못하는 어떤 관건은 맞는데 이게 만약에 좀 장기화가 된다면 보유 비축량이 좀 더 많다면 오히려 1분기 실적 회복은 사실상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인데 네네. 지금 삼보산업의 경우에 전체적인 어떤 이 부분이 알루미늄 합금계의 어떤 이 판매 수요 캐파가 좀 들어간다면 저는 실적적인 수혜는 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아마 3월부터 반영되는 알루미늄 가격의 급등세 그리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매입 시세, 판가가 좀 더 달라진다면 1분기에 만약에 소위 예상 실적을 좀 뛰어넘는 성적표가 좀 나와진다면 오히려 반기까지 가져가는 시세로 우리가 봐도 괜찮은데 네. 관건은 1분기 보고서의 어떤 증감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정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작년과 비교를 합니다. 연간 실적을 비교할 때 2021년도와 2020년도의 실적을 비교하는 게 맞는데 네. 자, 1분기 실적 보고는 작년 1년 1분기 보고서를 비교한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실적의 증가폭은요. 4, 4분기와 1분기의 비교폭을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4, 4분기의 상황과 1분기의 상황에서의 어떤 증가폭. 당연히 작년 1분기 기준과 올해 1분기의 기준의 알루미늄 가격의 가격 상승폭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단순 비교 관점에서는 4, 4분기의 실적 대비의 증감폭을 따져보고 여기에 증감폭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 유추 해석하는 부분보다 좀 높다면 이 부분이 반기 실적 그리고 3분기까지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겁니다. 실적의 회복 관점에서 삼보산업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1분기의 실적 증감률이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1분기의 실적 증감률이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주가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삼보산업의 경우에 작년 6월에 3,750원 좀 급등세를 좀 연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11월 기점으로 봤을 때 주가 단계 좀 급등한 이력이 있었는데 자, 이 두 가지 요인은 뭐였냐면 이 회사가 그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어떤 관련주로 좀 편입된 이슈가 있었어요. 과거에 이 삼보산업은 이준석 테마주로 좀 이 분류가 좀 됐었는데 과거 이준석 이 당대표의 아버지가 회사의 이 법정 관리를 맡았던 그런 이력 때문에 관련주로 좀 이 부각이 됐는데 그렇죠. 사실상 사업의 실적 모멘텀 전혀 관계가 없이 오히려 주가만 좀 올라갔던 흐름. 자, 이 형국에 따른 어떤 이 이슈는 상승한 만큼의 어떤 반납폭을 다 가져간 겁니다. 지금 남아지고 있는 이 폭, 자, 여기 구간이죠. 자, 이 구간에서의 어떤 이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까가 좀 관건인데 네네.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수반되어야 되느냐. 다름 아닌 실적입니다. 실적이죠. 그렇죠. 테마주의 기대감을 뛰어넘는 것은 회사의 어떤 가치 반영을 가져갈 수 있는 성적표인데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영업수익 개선 부분이 올해 1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좀 된다면 이 부분의 체크 포인트로 매수기가 맞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 바닥권 구간으로 좀 봤기 때문에 자, 요 구간으로 봤습니다. 지금 1,300원, 1,300원에서 1,5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삼보산업 매수하기 좋은 구간 1,300원에서 1,5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